책빠 살바라는 걸 했어요. 책에 빠지면 살도 빠진다. 네. 제가 한번 진짜 책을 한번 빡세게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그래서 네.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다는 거는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네. 사람들이 잘생겨졌대요 저한테. 여러분 네. 이거는 오히려 저는 자신감, 의욕 이런 게 충만한 그런 눈빛이 돼서 깊으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빛으로 변하고 책을 읽으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도요. 저는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제가 여기 비로소 체험에 별 동그라미를 막 빨갛게 해놓은 게 여러분 비로소 체험해야 돼요. 진짜 AI를 잘 이용하는 인간의 첫 번째 단계는 여기 독서의 기술에서 되게 재밌는 구조를 제가 봤는데 네. 책을 읽으면 몸과 마음이 바뀐다. 마음은 바뀌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몸이 바뀌고 더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살도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얘기하고 뭐 유튜브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아니 책을 읽어서 살은 어떻게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작년 8월에 제 유튜브 보시면 8월 한 달치를 보시면 책빠 살바라는 걸 했어요. 책에 빠지면 살도 빠진다. 해서 제가 대놓고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스케줄 외의 시간에 제가 한번 진짜 책을 한번 빡세게 읽어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유산소 운동을 1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음식 조절은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 빼려고 음식 조절한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으면 아시잖아요. 책이 잘 안 읽어져요. 졸립죠. 졸리니까. 두뇌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책을 더 빡세게 읽기 위해서 일단 양을 줄이겠다. 무슨 뭐 닭가슴살만 먹겠다가 아니라 오로지 나는 종류는 아무거나 먹는데 양을 줄이겠다 해서 어린이 시간을 가지고 제가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실제로요 제가 정말 정확하게 한 거예요. 몸무게를 미리 재고 그 다음에서 하루에 객관적인 시간으로 한 7, 8시간 가까이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경험 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뭔가 빡세게 외워야 될 때 제가 그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농구를 너무 좋아했고 농구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농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3시간 농구한 것보다 1시간 뭘 외웠더니 배가 더 빨리 고파지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배가 그래서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다는 거는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에 미친 듯이 틈만 나면 막 강의 올라가기 전에 5분 또 책 읽고 뭐 기다리는 동안 읽고 또 집에 와서 막 읽고 했더니 5kg가 빠졌어요 한 달에. 실제로.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놨고 저는 우리가 이제 책 읽는 모임 그 다음에 또 책 안 읽던 사람을 제가 책 읽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봐오잖아요. 일단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뭐 빛난다보다는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매력은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눈빛이 저는 90% 이상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일단 달라지고 뭔가 지혜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자신감, 의욕 이런 게 충만한 그런 눈빛이 돼서 깊으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빛으로 변하고 책을 읽으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도요. 저는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책을 읽으면. 당당히 있어야겠다. 이렇게요. 아니 근데 제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잘생겨졌대요 저한테. 여러분? 이거는 한번 예전 사진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실험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물에다가 사랑해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사랑해라고 써놓고 미워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써놓은 물컵에 물들이 뭐 이렇게 아니 물인지 뭘 담궈놨는지 하여튼 안 좋은 얘기 써놓은 데는 일찍 썩어버렸고 그리고 물의 결정체도 왜 사랑해 예뻐 좋아해 해서 올린 거는 결정체가 너무 예쁜데 너 죽일 거야 미워해 막 이렇게 한 결정체는 현미경을 봤더니 막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고 인간은 당연히 책을 읽으면 긍정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표정이 당연히 우리가 여기 막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책을 읽으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외모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저항하고 부정적으로 본대요. 그렇죠. 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는 거 티내긴 싫어.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알고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내가 알면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음. 오히려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 자신감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게 딱 그런 것 같네요. 와, 지금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제가 집에 찾아가서 요리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웍 두고 가셔가지고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막 수육을 삶아요. 내가 이렇게 해요. 네. 그럼 상대방이 진짜 자기도 해봤고 소위 유튜브에서도 보고 수많은 셰프들이 이렇게 삶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수육이 되는 거를 얘가 하는 게 진짜라고 봐요. 그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게 삶아져. 이러면 네.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100%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야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인간은 무조건 내가 모르는 거를 지적하면 네. 무조건 저항 거부 그렇죠, 그렇죠. 네 부정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내가 이걸 잘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누가 얘기하면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음. 오히려 그 포용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역시 그럼 진짜 책을 읽으면 정말 긍정적으로 된다라는 말은 네.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인증을 한 네. 셈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 보명한 작가님은 네. 20년 동안 4,000권을 읽으셨다라고 하는데 4,000권을 읽은 게 아니고 집에 4,000권이 있어요. 4,000권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한 2,500에서 3,000권 가까이. 네. 그러니까 반 이상 정도는 그쵸. 읽었겠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네. 1년간 1,000권 읽고 쓰는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있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365일인데 네, 네. 그러면 하루에 두세 권씩은 세 권, 네,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 네, 네. 거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20년간 몇천 권을 읽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책을 읽으면 신체적으로 되게 달라진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아까 뭐 네. 더 잘생겨지셨다 이거 네. 말고 네. 어떤 면에서 또 목소리, 표정,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셨다라고 자신할 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제가 예전에 심지어 제가 출연했던 우리 이제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드라마나 네. 개그 프로나 네. 그때의 저랑 봐도 그냥 모니터에 있는 저를 봐도 네. 너무 달라졌고 운 얘기를 자주 했지만 운이라는 글자에 제가 6-7번째인가 전자옥편 찾아봤더니 천체의 궤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운이 좋다는 거는 천체의 궤도, 나의 인생의 궤도, 진짜 내 궤도를 찾아서 사는 사람을 나는 누구인가를 일찍 발견해서 나의 궤도를 돌고 있는 사람은 운이 좋다고 저는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도 좀 돈에 대해서도 끌려다니지 않고 일단 내 삶의 궤도에 들어오면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1순위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만큼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책 읽기 전에는 개그맨이라는 그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소위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생각도 나고 생각이 내가 아니니까 데카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기 때문에 그때 나는 몸 자체도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고명하는 나가 아니었다. 진짜 나가. 근데 지금은 책을 읽으면서 점점 나의 궤도로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우리가 별들이 이렇게 돌다가 뭐 궤도를 이탈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금성이 돌다가 지구 궤도 정도에 와서 자기 궤도를 찾아서 저는 지금 제 궤도를 찾고 있는 고명한이 된 지금은 내 생각과 내 몸이 뭔가 일치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나무로 태어났는데 한동안 감나무인 줄 알고 살다가 네. 그래서 감을 열어보려고 막 하고 있었으니까 뭐가 안 맞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소나무임을 알고 나는 이제 솔방울을 매다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나는 이제 소나무로서 그냥 완전체가 된 그런 나이기 때문에 너무도 저는 다른 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외모의 변화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네. 것들을 완전히 깨닫고 네. 그 삶을 나한테 가져오신 거네요. 네네네. 되게 사실은 고명한 작가님의 인생들을 보면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일찍 성공하면 사실 그게 굉장히 독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성공 공식을 따라가야 네. 되고 그 옛날에 또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공했다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성공 네. 말하자면 보자면 그런 네, 식으로 네. 가고 있으니까 사실 되게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의 기억들도 좀 아까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걸 놓고서 또 다른 커리어를 이렇게 가시니까 네. 요즘 또 엔잡을 찾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어떤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약간 전환해서 아까 네. 어머니들이 그런 거 소설 같은 거 읽고 있으면 야 그거 읽으면 쌀이 나와 뭐 금이 나와 이러면서 네. 사실 어머니들이 안 그러고 지금 그 들어와도요 많은 분들이 소설은 안 읽는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하고 뭐 남의 얘기 읽어서 뭐해 뭐 네. 이런 식인데 그 차라리 책을 읽으면 난 자기 개발을 읽을 거야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 독서의 기술에서는 역사나 철학보다 문학이 더 피부 깊숙이 찔러 들어온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오히려 철학보다도 더. 네. 근데 사실 소설은 허구인데 이 네. 허구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찌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고전 철학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던져준다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대놓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에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안 물어줘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철학, 역사, 과학보다 문학을 읽을 때 감정이입이 되는구나. 그리고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의 묘사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역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잠깐 나오는 배역에게도 엄청나게 생생하게 그 인물을 그려놓은 작품들을 우리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그런 위대한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작품들은 그 배경인물들조차도 살아 움직이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소설을 읽어도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네. 특히 선택을 하잖아요. 네. 왜 이 남자를 좋아하지? 나 같으면 이 남자를 선택할 텐데.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 모순, 네. 지금 막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20대 30대의 그 여성분들이 그 결혼에 대해서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응답하라 그 시리즈가 남편 찾기잖아요. 네네네. 딱 그 얘기 아닌가 하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모순을 최근에 하도 역주행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50쪽까지 읽을 때는 예를 들면 나영규인데 또 100쪽 정도 길게 봤을 때는 또 얘지. 또 읽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요. 네. 이게 뭐예요? 내 욕망이잖아요. 나만의 욕망.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면 내 욕망들을 읽으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그 분출하고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진짜 욕망,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문학이 그 힘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하면 그래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이 돼서 왜 얘는 이렇게 하지? 이럴 때가 훨씬 깊게 진짜 나한테 닿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네. 문학의 힘이 훨씬 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공감하는 그 가운데서 그 공감의 강도와 진도와 진폭을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오히려 나를 알게 된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그 문학을 그동안 안 읽다가 네. 야 그럼 이번에 좀 읽어봐야겠다 얘기를 들으니까 네.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하신 찌르는 경험을 네. 하기에 가장 좋은 작품이 있다면 네.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정말 여기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생생할까 한 작품이 채만식 선생님의 탕류라는 탕류, 책이에요. 네. 이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채만식 선생님의 탕류를 한번 네. 강력하게 권합니다. 저는 그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셔서 1930, 40년 이때 활동하셨던 채만식, 현진건, 염상섭, 시문, 이광수, 네. 김동인 이런 분들이요. 네. 제가 그 동시대에 일본의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들 책하고 네. 비교하면서 정말 읽어봤거든요. 네. 제가 화가 나서. 네. 일본은 영어 번역을 엄청 일찍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거를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가 8살에 영국으로 유학 갔다 와서 이 영어의 중요성,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세계를 제패한다. 해서 빨리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일본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책을 일본말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소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 소설들이 일찍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시대에 아까 말한 우리 작가님들의 책들을 그 시대에 영어로 번역해서 내보낼 수 있었던 그런 국력과 능력이 있었으면 저는 못해도 이미 한두 명은 받았을 거라고 장담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진건의 무용탑도 그 아사달 아사녀의 네. 비극이에요.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극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도 햄릿이에요. 저는 햄릿을 대학 다닐 때 연극을 했단 말이에요. 네. 햄릿을 거의 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뒤로도 햄릿을 읽을 이번에도 제가 무용탑이랑 햄릿을 다시 한번 물론 햄릿을 영국 사람이 영국 영어 원어민의 수준으로 읽으면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라도 저는 햄릿과 무용탑을 이 비극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를 한번 내가 느껴보자 했을 때 저는 한국인이라면 현진건의 무용탑이 정말 비극으로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막 슬픈 괴로운 비극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비극이어서 지금 얘기한 채만식 선생님의 탕류든 현진건의 무용탑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감정이입이 돼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노벨상이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가능해요. 예. 일본은 사소설 전통이라 네. 나는 이랬다, 내 생각은 이렇다, 뭐 네. 이런 소설인데 그때 20년, 30년대 한국 소설은 리얼리즘이었잖아요. 네. 노벨상이 그런 부분에 네. 좀 많이 상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나는 게 염상섭의 3대가 있잖아요. 네. 그 3대에 걸쳐서 망한 이야기인데 네. 그분이 그 신문사에서 부장님으로 근무하셨어요. 네네. 근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염상섭 나오라 그래 하면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지팡이 네. 들고 찾아와서 너 이 새끼 어떻게 우리 집안 일을 알고서 그렇게 똑같이 썼냐고. 그 알고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슷하게 네. 사니까. 너무나 그 시대 그 상황들을 너무나 리얼리틱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의 노벨상은 좀 더 반응을 하는데 네. 진짜 영어로 했으면 노벨상 탔겠다는 아니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제가 특히 그 예를 들면 가지오 이식으로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는 네. 책을 쓴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설국 가타나리 가바타 야스나리. 야스나리 네. 예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책들을 그 두 작가만 읽어보고 네. 제가 얘기한 지금 염상섭 3대도 제가 포함해서 쫙 한번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네.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이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 네. 그 어떤 거를 비교해도 저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우리 20, 30년대 이 소설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그맨들도 네. 동시대의 개그맨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우리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울 예전에 그 신동엽의 네네네. 그 또래들 네. 그 시대의 뭐 가수든 네. 배우든 막 그때의 파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 30년대 이 작가분들도 당연히 교류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 에너지가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소설들을 다시 한번 뭔가 붐을 일으켜서 물론 현 시대의 작가님들 훌륭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저는 이 시대 때의 그 책들을 좀 부활시키고자 저도 지금 꽤 많이 소개하고 있고 제가 원래 무영탑을 가지고 네. 그 경주 석가탑의 애칭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영탑을 읽고 일단 경주 석가탑으로 그 기차 타고 가서 네. 석가탑 주변에서 다시 한번 무영탑을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이런 모임까지 만들려고 지금 제 유튜브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바람직한데요. 저희 네. 시한책방도 동참해서 네.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네, 좋죠. 네, 우리 네. 다 모집해서 이렇게 가도 좋을 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도 일단 제 전공이 이제 그쪽에 가깝고 네네. 20, 30년대 문학 쪽에 가깝고 네. 그리고 예전에 학부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꼭 시험 날 밤을 새야 돼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책 하나가 들어와서 잠깐만 보자라고 했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다 읽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광수의 무정. 무정. 네, 이거를 시험 전날에 그걸 하면서 이제 시험을 네. 망쳤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정말 흡입력, 네. 한번 들어가면 뗄 수 없는 흡입력들이 그 시대 소설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리고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광수 작가 얘기해서 작가의 연보 등등 찾아보면 친일 이런 그렇죠. 단어들이 따라붙어요. 네. 네. 우리는 제발 어떤 박문호 교수님이 잘 훔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제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친일이잖아 이러면서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전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고 이 작품으로서의 훌륭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친일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책도 읽고 뭔가 일론 머스크의 정신에서 배워보자 그러면 그 뭐 자녀들 얘기하면서 뭐 동성애자 얘기 그런 거 갖다 붙이면서 안 배우려고 하는 정주영 회장님 얘기해도 또 우리가 배워봅시다 하면 또 뭐 그 가정사가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꾸 우리 민족들이 그런 핑계 이런 트집 잡아서 뭔가 안 하려 저는 그게 자꾸 도전 안 하려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광수의 흙을 470쪽이거든요. 네. 읽고 진짜 여기 써놨잖아요. 딱 한 줄. 고생이 재미지. 그 한마디가 근데 이게 그걸 읽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광수의 흙에서 고생이 재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생을 재미로 느끼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안 와닿죠. 그렇죠. 네. 근데 그 470쪽을 다 읽어보면 고생이 재미지 그게 확 오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유종호 교수님인가 그 인문학의 거두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일이나
이런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은 생존이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살 수가 없었다. 네, 특히 네. 40년대로 갈수록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문학적인 성취 자체가 비판받는 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 네.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학적인 성취는 성취고 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네. 건 비판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취할 건 취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거든요. 네. 진짜로 이걸 하려고 그러나라는 게 뭐죠? 도서를 쓰겠다고 앞으로 네. 도서가 고명환을 하겠다. 네. 그런 걸 여기다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저 단편 소설을 지금 네. 좀 거의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드디어 오늘 이 이방인하고 비슷한 그런 첫 문장을 찾은 거죠. 드디어 오늘 세계의 모든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데요, 벌써? 네.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도 이기겠지만 진짜 나는 한국인이 가진 역량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취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면 아예 개념 자체가 네. 그리고 제도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창업 잘하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 세상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좀 승질급한 미래학자들은 미국의 일자리 없어지는데 6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개인이 이제 누군가에 기대서 뭐 기업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팔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 첫 문장이 이제 그 남녀 주인공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 빌딩 위에 네. 기사가 난 거죠. 네, 네. 드디어 세계의 모든 일자리가 없어졌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편 소설을 일단 단편으로 세계관은 단편으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오, 네. 거의 그 까미의 다른 작품 페스트에 보면 네. 그랑이라는 공무원이 소설 하나 쓰려고 첫 문장을 썼다 지웠다 몇 네. 년째 첫 문장만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첫 문장을 이미 쓰셨으니까 네. 거의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지금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리고 네. 마지막 장면을 심지어 만들어냈어요. 아 진짜요? 네. 다 썼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 거니까 스포해도 됩니다. 남녀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네.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기사를 보고 또 횡단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점심시간이거든요. 요 횡단보도 건너는 지금 것들 중에 네. 몇 개가 로봇인지 맞추게 하자. 그러니까 너무 사람하고 로봇하고 같이 사는 시대라 이제 로봇은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내기를 하고 뭐 이제 둘이 연인도 아닌 연인 같은 그런 관계인데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은 네. 둘이 항상 차를 타고 뭐 이게 일을 보러 다니는 직업인데 교통사고가 나요. 이 남자는 자꾸 이 여자한테 이제 결혼하자고 막 네. 그러고 여자는 좀 튕기고 있고. 네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남자가 이제 남자가 운전했거든요. 네. 사고 나서 의식을 잃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 막 얘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열어서 전원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네. 심폐소생 그 아. 빠직 있죠. 아, 네네. 그래서 결국은 로봇이었다. 약간 예상이 살짝 되긴 저기요. 했는데. 네. 살짝 예상되는 요 정도로 하셔야 아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뭐 그래서 로봇의 입장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세계관 자체는 확장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그래서 설정이네요. 마지막에 유머가 있습니다. 이 네. 남자 주인공이 깨어나서 네. 로봇이었다는 거 알고 네. 혹시 잠자리는 가능해? 이러면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죠. 네. 네. 되게 근데 그런 게 멀지 않은 일 같기도 해요. 네. 네, 진짜로 우리가 한 3, 4년 전에 AI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그러니까요. 못했잖아요. 네. 지금 한 10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네.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일찍 출판사에 네. 이 책 독서 기술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래서 쓰고 있었죠. 네. 쓰고 있는 도중에 이제 책이 거의 다 써서 원고 넘길 때쯤에 네. 정부에서 독서의 해로 선포하겠다. 오. 내년을. 오. 그래서 올해가 지금 독서의 해로 예, 선포했다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갖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런 거 하고 그렇죠. 막 하잖아요. 9월달에 또 독서의 달 해가지고 행사도 많고 예. 그렇죠.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아예 내년을 독서의 해로 선포하겠다라고 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네. 그 기사를 캡처해가지고 네. 어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작가님 이왕이면 독서의 해에 네, 이 책이 마치 알고 한 것처럼 오. 책을 읽으면 네. 미래가 있지.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단편 소설도 네. 뭔가 그런 시대가 다가오기 직전에 탁 내밀어서 네. 좀 사람들에게 네, 네. 어필할 수 있도록. 좀 기대가 됩니다. 네네. 또 어떤 그러면서도 이 사실 그 유머나 그런 것 중에 최고가 페이소스. 네네. 살짝 슬픔이 묻어난 유머가 네네. 있는데 또 네. 개그맨 출신이시고 네. 그러면서 책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마 네. 누구보다도 그런 페이소스 같은 것들에 네.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대감을 팍팍 심어주고
이런 부담 가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네. 파트로 지금 어쨌든 지금 AI도 얘기도 나오고 휴머노이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AI한테 물어만 보면 죄와 벌 줄거리도 알려주고 네. 인사이트도 알려주고 이거 주의 깊게 봐 해석도 3초 만에 나오고 그러는 네. 시대에 그래도 굳이 몇 주 걸려서 이 책들을 다 완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적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네. 임계점이 돌파되고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695일째 5일째인가 하여튼 영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명환 작가님 고명환 TV에 보면 네. 아침마다 네. 그 몇 시에 새벽 6시에 올려요. 새벽 항상. 6시에 1690 네, 95일. 1695일. 네. 조금 있으면 2000일 되겠네요. 네. 내년 2000일 5월이 2000일인데 네. 2000일 기념식 합니다. 화려하게 합니다. 아 진짜요? 어. 네. 맛있는 음식과 네. 오세요. 초대 그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까도 이광수의 흑 얘기했지만 네. 그냥 챗GPT가 3분 만에 정리해주고 그걸 보고 이런 책이구나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어서 축적을 해서 그 다음에 빵 와야지. 그때 진짜 내 안에서 나도 몰랐던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처럼 거인이 일어나서 뭔가를 펼치고 나를 내가 생각도 못했던 제가 진짜 저는 개그맨 할 때까지도 왜 우리가 인생의 후보군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살다 보면 나는 네.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걸 작가 고명환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정말 네. 너무도.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해주는 게 그 축적을 통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가다가 빵 와야 그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하건도 저는 제가 700일 800일 때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알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축적의 힘, 제가 반복하면 비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 우주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듯이 책을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잡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읽을 때에 뭔가 쌓이고 쌓이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소 2년 해봐야 된다고 이 책에 써놓은 게 한 번만 느껴보시면 이 축적의 힘, 반복의 힘을 한 번만 느껴보면 이제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10쪽씩 읽고 있어요. 5,704쪽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그러면 570일을 읽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성질이 엄청 급했거든요. 이런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570쪽에 걸쳐서 읽으면 엄청난 뭐가 온다.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저는 570일 읽는 거 그 다음에 더 긴 거를 찾아봤어요. 더 오래 읽을 수 있는 거.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가 11,700 몇십 쪽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100일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요 프루스트 다음에는 박경린 선생님 토지를 딱 대기시켜놨어요. 나는 그다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길게 쌓을수록 지금 우리는 핸드폰 쇼츠 릴스 20초 30초에 끝나잖아요. 어떤 핸드폰에 대한 대항마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 이런 그런 거대 서사가 내 머릿속에 500일 1000일 동안 계속 있잖아요. 그럼 나는 굉장히 큰 세계를 계속 500일 700일 동안 이렇게 안고 있는 느낌이어서 30초짜리 쇼츠 릴스 같은 게 아무리 덤벼도 우린 그것 때문에 성급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빨리 그렇죠. 결과부터 보려고 하고 넷플릭스 이제 돌려볼 수 있으니까 막 결과부터 보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삶이 그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뭔가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지 않고 빨리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거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게 되고 레버리지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축적과 반복의 힘을 좀 믿고 한번 이를 악물고 처음에 한 번만 해보시라라고 권유해드립니다. 그거는 뭐 책도 그렇지만 우리 고명환 작가님의 그 아침 긍정학원 네. 그거는 제가 목격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술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새벽 2시쯤에 뻗어서 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내일 못한다 저거 못한다. 왜냐면 막 이러고 자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음날 6시에 거기서 이제 다 한 3, 4시쯤에 다 파하고 집에 갔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6시에 딱 보니까 이러면서 또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와 그게 이제 정말 반복이구나 저게 습관과 반복이 저절로 일어나져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에 찬 고명환 작가로서 당당한 고명환이 생긴 거잖아요. 솔직히 1000일을 넘기니까 네. 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믿는 힘 이게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야 남도 나를 믿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신용이라는 게 생겨야 돈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 이게 저는 그 긍정학원 1000일 넘어가면서
그래서 원래 제가 제 아내한테는 난 1000일까지만 할래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일까지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 이시안 작가랑 저랑 76세 76세면 이야. 뭐 팔팔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거의 그때쯤엔 뭐 100세까지도 보통 사는 네네네. 시대가 될 테니까.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만일 네. 그 만일 정도 되면 해외에서도 취재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기네스북도 한번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니까. 매일 영상 1개씩 올린 네. 10,000개 올린 사람이 네. 많지 않을걸요. 그렇죠. 하루에 몇백 개씩 올린 사람들은 있겠지만 네. 와. 진짜 전 세계에서 취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축저 게임. 그리고 사실 그때쯤엔 또 고명한 작가님이 네. 지금도 해외 수출 책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쯤엔 더 유명한 작가님이 돼서 맞아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닌 책 하나 내도 막 취재가 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되시길 또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생에서 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시는 네. 분이라면 오늘 네. 아무래도 책 추천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 밤 당장 펼치면 좋을 책 하나를 딱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상록수요. 네. 우리는 또 우리 또래들은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네. 이걸 읽었다라고. 아, 맞아요. 읽은 거 아니고요. 우리 그 교과서에 잠깐 요약 줄거리로 나와서 봤죠. 요약 줄거리 본을 읽었고 또 뭐 작은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 상록수를 제가 읽고 읽어보시면 네. 중간 정도까지는 뻔한 얘기예요. 음. 모이세, 힘을 음, 합치세, 노력하세 네. 이거거든요. 네. 제발 그 뻔한 얘기구나라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뻔한 진리가 위대한 진리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저는 나만 아는 돈 버는 비법 이런 거는 거의 사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만 아는 거니까 이거대로 했는데 왜 돈이 안 벌어져요? 네. 이러면 여기는 요 부분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따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모두 아는 뻔한 진리는 사실은 거짓이 없다는 진리죠. 그게. 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중간까지는 무슨 새마을 운동 이런 느낌이고 그랬는데 제가 이 문장에서 193쪽인데 네. 이제 마을 회관을 지어요. 네. 본인들도 가르치고 배우고 했지만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마을 회관을 정말 뭐 돈이 없어가지고 가장 못이랑 뭐 이런 거 사올 것만 사오고 나머지는 다 자급자족해서 네. 자기들의 청년들의 노동력으로 마을 회관을 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힘만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되는구나. 땀만 흘리면 그 값이 저렇게 나타나고야 만다. 그네들은 회관 집 한 채를 짓는데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과 또는 노력만 하면 그 결과가 작으나 크나 유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한 것이다. 제가 여기 비로소 체험에 별 동그라미를 막 빨갛게 그러네요. 해놓은 게 여러분 비로소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서 직원 빵명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이제는 뭐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에 검색어 넣고 뭐 사진 합성하고 지브리 만들고 뭐 네. 작곡하고 요 정도는 예전에 네이버 구글 검색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AI를 잘 이용하는 인간의 첫 번째 단계는 AI는 인공지능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만들 때는 내가 손을 대지만 다 만들어지면 내가 손을 떼고 나면 저 혼자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회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비로소 체험해 보면 체험해 봤을 때 그때 막 터집니다. 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러셀 브랜슨의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같이 네. 읽으면서 네. 한 2달 전에 같이 유튜브에서 읽었거든요. 네. 그 저자가 미국에서 우리는 고무총 쏘고 놀았지만 미국의 어린 아이들은 네. 감자를 넣어가지고 팡 박격포처럼 나가는 그런 총을 쏘고 놀았나 봐요. 네. 근데 지가 만든 감자통이 엄청 멀리 나가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이제 웹의 세상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원래 레슬링 선수였는데 네. 이제 막 국가대표 이런 걸로 되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그런 뭐 학원도 다니고 그 세미나도 가면서 웹의 세상이 오는구나 네. 해서 나도 그러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뭔가를 팔아보자 했는데 내가 감자총 이거 멀리 나가는 게 있는데 일단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설계도랑 만드는 제작법을 CD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때 CD의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이거 뭐 얼마나 살까? 근데 이걸 이제 연습 삼아 해보자. 미 전역에서 자기가 생각한 거에 진짜 몇십만 배 주문이 들어와서 근데 러셀 브랜슨도 비로소 체험해 보니까 저는 너무 알겠어요. 그때 자기 안에서 감자총이 팔리면 내 안에 지금 있는 것들 이거 이런 것들도 다 팔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거지만 이런 거를 좀 배우면 엄청나게 팔 수 있겠는데 지금요 뭐 거의 몇십조 매출 올리는
그러니까 주로 강연 네. 뭐 이런 네, 관련된 네, 네. 그 상품을 파는 네네. 그런 사람이 됐죠. 책, 강연, 뭐 네. 웨비나 뭐 교육 이런. 비즈니스 같은. 네네. 그러니까 그게 비로소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으로 우리는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에이 이거 뭐 아무도 안 사. 그렇죠. 네.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이거 야 몇 개 안 팔려. 이러고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던져주는 말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저지르고 뉘우치는 게 훨씬 낫다. 진짜 잘못됐을 때 네. 뉘우치는 게 내 앞으로의 인생을 봤어 훨씬 낫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인생에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저질러야. 그래서 저는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가. 비로소 저는 이 상록수 그 비로소 체험뿐만 아니라 요거를 읽고 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지금 힘들어 네, 하실 때 아마 가장 뭔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거의 나온 지 이제 100년 가까이 돼가는 책인데 네. 요즘 말씀하신 요즘의 그 실천, 네.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실천에 이끄는 힘이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사실 100년 전 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말씀하신 20, 30년 전 책, 그러니까 20, 30년대 책들을 지금 다시 읽자라는 그 네. 얘기들이 더 와닿기도 합니다. 너무 해야 돼요. 네. 이거 같이 함께 읽어야 되고. 그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근대가 처음 들어오면서 되게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 변환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변화하니까. 자,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독서의 개술 이 책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네. 정말 순식간에 훅훅 읽었어요. 네.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독서법 책과는 좀 다른 게 네. 독서법 책들은 네. 개조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에세이처럼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네. 재밌게 읽으면서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네. 좀 확 와닿는 책이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다음에 그 후속작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다음에 나올 책? 네, 이미 쓰고 있는데 이미요? 네. 왜냐하면 좀 일찍 나와야 돼서 내년 아까 말했잖아요. 5월 20 며칠이 제가 2000일 되는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반복의 힘. 이제 2000개의 메시지가 생겼잖아요. 예. 제가 하루에 한 1메시지를 예. 전달하니까 네. 그 중에서 네. 한 365개를 뽑아서 뭐 예전에 뭐 데일리 필로소피 이런 책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뭐 아무튼 제가 2000개 중에 네. 요약하자면 2000개 중에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뽑아서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책을 지금 쓰고 그거는 있습니다. 잘 팔리면 바로 후속작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3000일, 4000일. 네. 아니 2000개 중에 365개니까 네. 그것만 해도 이미 한 그렇죠. 세네 권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네, 네. 그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네요. 네. 이야, 부럽습니다. 역시 축적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네. 게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또 승승장구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새로운 책이 이렇게 기대되는 작가는 그 많지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비슷하게 쓰시니까. 네. 근데 항상 전 책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항상 새 책을 기대하는 작가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명환 작가님과 같이 했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